안녕하십니까. 디낙TV 낚시 공부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월간 바다낚시 NC루어 신중대 취재팀장이 봄 동해안 방파제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해안 감성돔 낚시 시즌은 어떻게 되죠? 예, 감성돔이 사철 낚시 대상어입니다. 동해안에서도 1년 내내 감성돔이 올라오는데요. 그렇다고 연중 감성돔 낚시 자체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1년에 피크 시즌 두 차례를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예, 봄. 예, 봄이고요. 네. 또 한 번이 이제 늦가을 초겨울입니다. 네, 지금 이 방파제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봄 조항이 어떻습니까? 예, 봄이 말 그대로 진짜 명실상부한 최고 시즌입니다. 봄 조항만 놓고 보면 남해, 서해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대호황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동해안이 그렇게 감성돔 조항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보통 이 봄 감성돔 하면 서해나 남해 내만권을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육자도 나오고 또 남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가까운 낚시터에서 나오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저히 단골권 중심으로 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조항보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조항이 어느 정도냐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35에서 50cm급으로 두 자릿수 조가 올리는 일 충분히 가능하고요. 밑밥통, 살림통이 감성돔으로 꽉 차서 들고 나오는 게 무서울 정도, 그 정도의 조항을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직접 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삼척항 방파제 입구에 있는 그런 줄에 지금 고기를 말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 고기들이 다 감성돔입니다. 이 방파제에서 낚시한 낚시인들이 단골 낚시점 그 앞에 있는 줄에 지금 직접 낚은 감성돔을 손질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모습인데, 저런 모습을 봄에 동해안 곳곳에서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의 봄에 감성돔 조항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건 동해안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특히 이 봄 특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대호황을 기록하는 건 지역이 동해안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로 대표되는 또 강원 남부권과 울진, 영덕이 포함되어 있는 경북 북부권, 강원 남부권과 경북 북부권, 여기가 바로 동해안 봄 감성돔 낚시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항도 말 그대로 끝내줍니다. 그 동해안 방파제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방파제 낚시가 잘 되는 곳들 한 몇 군데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직접 최근 한 몇 년 동안 조항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엄선한 낚시터들입니다. 영덕권에서는 대진 삼리 방파제, 울진권에서는 직산 방파제, 그리고 삼척에서는 삼척항 방파제, 이 세 곳을 찾아가시면 풍성한 조과를 올리고 철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진 삼리 방파제 같은 경우는 예. 포인트가 어디에 형성되죠? 예, 대진 삼리 방파제 같은 경우는 영해면 대진 삼리에 위치한 방파제인데요. 방파제 길이가 한 19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무늬오징어, 가을에 무늬오징어 조항이 좋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입구 쪽에는 갯바위와 연결이 돼 있어서 감성돔 낚시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중간 꺾인 지점부터 끝구간, 수심이 한 3에서 한 4m 정도 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끝구간 외양 테트라포드 지저지 구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면 손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울진 직산 방파제는 어떻습니까? 예, 울진 직산 방파제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모래밭, 자갈밭에 놓여 있는 방파제인데요. 길이가 제법 큽니다. 한 280m 정도 되고요. 직산 방파제 같은 경우도 입구 구간을 제외한 외양 전역에서 감성돔이 나오는데 또 단골꾼들이 최고로 꼽는 구간은 중간에서 끝 지점입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이 조항도 이게 예. 직산 방파제 조항. 예, 맞습니다. 직산 방파제에서 봄에 낚시인 한 명이 올린 조과입니다. 삼척항 예. 방파제는 또 삼척항 방파제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에 있는 방파제인데, 우리 낚시인들에게는 정나진 방파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거의 1.2km 정도 되고요. 동해안 최고의 가장 큰 감성돔 낚시 대회인 삼척 시장배 낚시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입구부터 끝까지 외양 테트라포드 전역에서 감성돔 낚시가 이루어지고요. 봄에는 특히 또 중간에서 끝구간 테트라포드 지대에서 가장 좋은 조항을 기록합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실 때 예. 주로 공략 거리, 그러니까 수심이나 거리나 이런 게 이제 점점 깊어질 거 아니에요, 갈수록.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지금 낚시인이 테트라포드에 서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물 속에도 우리 낚시인이 서 있는 밟고 있는 그 테트라포드 똑같이 생긴 테트라포드들이 물 속에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깔아앉혀 있거든요. 자, 말 그대로 테트라포드와 바다, 수중 테트라포드 지대와 바닥이 만나는 그런 경계 지점, 그 부분이 봄감성돔 예, 손맛을 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지금 이분도 예. 낚시를 하는 거리가 뭐 한 7, 8m 안쪽인 것 같아요. 그 예, 테트라포드를 맞습니다. 노리다 보니까. 방파제 규모가 클수록 수중 테트라포드가 빠져 있는 그런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낚시를 하시기 전에 수심 파악용 채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변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 수중 테트라포드 지대가 어느 거리까지 이렇게 뻗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수중 테트라포드 구간을 집중 공략하시면 봄감성돔 낚시 손맛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또 동해안은 군사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권 같은 경우는 갯바위 포인트 상당수가 군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출 후에서 일몰 전 요 시간대까지밖에 진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 밤낚시가 불가능한 곳이 또 대부분입니다. 갯바위 같은 경우는요. 근데 방파제는 사정이 좀 다르죠. 예, 방파제 인기가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갯바위와 달리 방파제 같은 경우는 밤에도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하고 낚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가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방파제, 거의 이제 뭐 낚시인들이 감성돔 낚시터로 알려진 그런 방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밤낚시가 허용이 됩니다. 일단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방파제 세 곳은 다 자유롭게 밤낚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채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죠?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갯바위 주변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물색도 맑은 편입니다. 뭐 방파제도 마찬가지죠. 갯바위 포인트와 비교를 하면 수심이 좀 깊은 편이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이 감성돔 경계심이 높아져서 방파제 가까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골꿀 같은 경우는 파도가 적당히 쳐서 평소보다 물색이 탁해진 상황, 감성돔이 경계심을 풀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낮에 낚시를 하고요. 밤 낚시를 하게 되면 조금 바다가 잔잔하더라도 물색이 평소대 좀 맑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감성돔이 경계심을 풀고 방파제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 낚시를 하게 되면 손맛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지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는 어떤 채비인가요? 확률 높은 채비, 효과적인 채비는 날씨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적인 채비가 달라지는데요. 0.5에서 1.5, 2호까지 전지찌를 부력을 준비를 해 오시면 그 출조했을 당시 날씨 그리고 포인트 주변 수심, 조류 세기를 고려해서 적당한 종류를 골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수심이 한 4m 뭐 전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센 부력을 쓰는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앞에 설명했다시피 파도가 어느 정도 치는 날 이제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면 당연히 바람도 좀 불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채비를 신속하게 공략 수심층까지 깔아앉히기 위해서는 포인트 주변 수심보다는 좀 부력이 큰 찌를 사용해야 미채비를 또 무겁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뭐 0.5에서 1호, 그 다음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좀 불 때는 1호에서 2호, 수심보다 상당히 부력이 큰 찌를 사용을 합니다. 목줄 길이는 어느 정도 사용하죠? 단골꾼 같은 경우는 파도밭에서 밤낚시를 할 때는 목줄을 짧게 줍니다. 한 2m에서 한 3m 뭐 그 정도 길이로 주시면 불편 없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채비가 뭐 이렇게 목줄이 짧으니까 미채비가 안정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어신 전달력도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밑밥 사용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밑밥 사용하는 방법. 밑밥을 만들 때는 일단 감성돔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중 테트라포드 지대 같은 특정 지점에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 감성돔을 불러들여서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감성돔 입질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인 수중 테트라포드 가장자리 그곳에 밑밥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중이 무거운 감성돔 집어제
그리고 빨리 가라앉고 이렇게 시각적인 유인 효과도 큰 암맥 같은 걸 좀 넉넉하게 섞어서 밑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상당히 얕은 편인데 예. 밑밥은 상당히 비중이 예. 높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된다. 예, 그게 예.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채비도 그렇고 밑밥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파도밭에서 감성돔 낚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수중 테트라포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신중대 취재팀장이 드론으로 이 방파제 주변을 이렇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는 영덕 대진 삼리 방파제인데요. 지금 보면 테트라포드가 쌓여 있고요. 그 물속으로 그 비슷한 각도로 지금 수중에도 테트라포드가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그 테트라포드가 쌓여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수중 테트라포드 지대라고 부르는데 그 수중 테트라포드 지대 안에서 입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그 수중 테트라포드와 바닥이 닿는 그 경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점에서 제일 입질이 활발합니다. 물색이 또 맑을 때는 평광 안경만 끼고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서 가서 이렇게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면 수중 테트라포드가 어느 거리까지 어느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트라포드에서 하는 방파제 낚시는 또 안전 문제를 예, 맞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예, 테트라포드가 우리 낚시인들은 이제 흔히 이제 뭐 자주 가고 이러니까 크게 못 느끼는데 사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게 뭐 평평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테트라포드와 테트라포드 사이 그 간격이 넓고 그 사이는 그냥 푹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동하고 포인트 진입하고 낚시를 마치고 철수할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네, 됩니다. 특히 또 밤낚시 많이 하시니까 예. 반드시 예. 그 광량이 좋은 헤드랜턴을 준비를 하시는 게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구명조끼 착용은 기본 중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도 꼭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봄 동해안 방파제 감성돔 낚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신중대 취재팀장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비나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